자, 경매 물건 보다 보면요. 와, 이거 진짜 좋다 싶은 걸 발견할 때가 있죠. 그런데 딱 서류를 떼보니까 유치권 신고 있음. 이 빨간 글씨가 떡하니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어떠세요? 아, 이건 골치 아프겠다 하고 그냥 뒤로 가기 누르시죠? 맞습니다. 보통은 그래요. 그런데요, 만약에 모두가 그렇게 도망가는 그 위험 뒤에 아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골치 아픈 유치권이라는 녀석의 정체를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다들 유치권을 보고 도망가는지, 그 위험 신호의 의미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진짜 유치권이랑 그냥 겁만 주는 가짜 유치권은 어떻게 다른지, 법원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 핵심을 짚어볼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지식을 돈으로 바꾸는 아주 구체적인 5단계 필승 전략, 그리고 낙찰 받고 나서도 끝이 아닌 진짜 싸움, 그 현실적인 이야기까지 오늘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몇 날 며칠을 뒤져서 시세보다 막 몇 천만 원, 아니 몇 억은 싸게 나온 완벽한 물건을 딱 찾았어요. 심장이 막 뛰죠. 모든 조건이 완벽해요. 그런데 서류에 떡하니 찍혀 있는 세 글자. 유치권. 아, 이 순간 정말 찬물을 확 끼얹은 기분이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에이, 괜히 엮였다가 소송만 몇 년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조용히 창을 닫아버립니다. 근데 정말 그래야만 할까요? 신고된 모든 유치권이 정말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해결 불가능한 괴물일까요? 혹시 우리가 그냥 지레 겁먹고 도망치는 건 아닐까요? 알고 보면 생각보다 쉽게 쓰러뜨릴 수 있는 좀 허술한 상대일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졌냐면요. 사실 경매에 신고된 그 수많은 유치권들 중에 상당수가 법적으로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냥 껍데기뿐인 종이 호랑이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이 호랑이를 어떻게 가려내느냐? 남들이 무서워하는 이 유치권 물건에서 진짜 기회를 잡는 열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법률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지금부터 그 핵심을 같이 파헤쳐 볼 텐데요. 이것만 알면 정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그냥 그렇다더라 하는 뇌피셜이 아닙니다. 아주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바로 이 대법원 판례 2011-96-208 사건. 이게 바로 우리 전략에 아주 든든한 기둥이 되어 줄 겁니다. 이 판결문 안에 가짜 유치권을 박살낼 수 있는 모든 논리가 다 들어있거든요. 한번 같이 뜯어보시죠. 자, 법조문을 보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여기서 딱 한 구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률 용어로는 이걸 결련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관련이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뜻인데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하면 내가 받을 돈이 바로 저 건물 때문에 직접적으로 생긴 돈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다른 이유 말고 오직 저 건물 그 자체 때문에요. 이 결련성이라는 세 글자, 이게 오늘 내용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자, 그럼 이 표를 보면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게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직접 지은 건설사가 공사비를 못 받았어요. 그럼 이 돈은 뭐 때문에 생긴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생긴 거죠. 건물과 빚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 즉 결련성이 있으니까 유치권 당연히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다른 경우를 보죠. 그 건설사한테 시멘트나 철근 같은 자재를 납품한 업체가 돈을 못 받았어요. 자, 이 돈은 뭐 때문에 생긴 거죠? 이건 건물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건설사랑 맺은 물건 팔게요 하는 그 매매 계약 때문에 생긴 돈이거든요. 건물하고는 한 달이 건넌 사이인 거죠.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차이 아시겠어요? 이게 그냥 제 주장이 아니라 바로 아까 그 대법원 판결문에 나오는 핵심 문장입니다. 건축자재 대금 채권은 매매 대금 채권일 뿐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다. 딱 못을 박아버리죠. 아주 명확합니다. 자재 대금은 그냥 물건 값이지 건물 공사비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법적인 무기인 셈이죠. 아직도 좀 헷갈리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카센터에 차를 맡겼어요.
근데 그 카센터 사장님이 부품 가게에 부품 대금을 안 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품 가게 주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 차를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할 수 있나요? 절대 안 되죠. 왜냐? 그건 카센터 사장님이랑 부품 가게 사이의 문제지 내 차량은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 즉 결련성이 없으니까요. 원리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비유 하나만 기억하시면 웬만한 유치권은 다 간파할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이제 이론은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결련성이 없으면 유치권은 가짜다. 오케이.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실제 경매 현장에서 어떻게 돈을 벌 거냐,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할 거냐, 그게 문제겠죠? 지금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5단계 필승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을 딱 마주치면 이 체크리스트를 순서대로 따라가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1단계. 신고자가 누군지부터 보세요. 서류를 떼보면 다 나옵니다. 이 유치권을 신고한 사람이 건물을 직접 지은 종합건설사인지 아니면 그냥 시멘트나 철근을 납품한 자재공급업체인지 여기서 거의 80%는 판가름 난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2단계. 그럼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자재업체라도 단순히 물건만 툭 던져놓고 간 게 아니라 직접 인력을 투입해서 설치하고 시공까지 했다면 이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유치권이 인정될 여지가 생기거든요. 계약서나 세금 계산서 같은 서류를 통해 이게 단순 납품이었는지 설치 공사였는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3단계. 자, 1, 2단계를 거쳐서 이건 가짜일 확률이 매우 높다 라는 확신이 들었다면 바로 그게 기회입니다. 다른 경쟁자들은 전부 에이 무서워하고 도망갔을 테니까요. 우리는 아무도 없는 텅 빈 운동장에서 아주 낮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은 거죠. 4단계. 하지만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내가 이겼다고 해서 거기 살고 있는 저무자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순히 짐 싸서 나가주지 않아요. 절대요. 이 사람들을 내보내는 데 드는 법적 절차, 즉 명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미리 예산에 넣어둬야 합니다. 이걸 명도 저항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입찰가에서 미리 빼두는 게 진짜 고수입니다. 자, 마지막 5단계.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 분석에 확신이 서더라도 절대로 혼자 결정하고 입찰하지 마세요. 도장 찍기 전에 반드시 경매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분석했는데 맞습니까? 하고 최종 확인을 받는 겁니다. 이 작은 자문 비용이 수억 원의 손실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겁니다. 자, 축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으로 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던 물건을 아주 멋지게 낙찰받았어요. 이제 큰돈 벌 일만 남은 것 같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될 수 있거든요. 법정에서 서류상으로 이기는 것과 실제로 그 건물의 열쇠를 넘겨받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별표 5개 치고 기억하셔야 해요. 법원에서 그 유치권은 무효입니다. 땅땅땅 판결을 받아내도 거기 버티고 있는 점유자가 법이 그렇다니 나가야죠 할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어디 한번 해봐 하면서 물리적으로 버티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법은 분명히 우리 편인데 현실이라는 문턱이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는 몇 가지 법적인 무기를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첫 번째 무기는 인도명령이에요. 이건 정식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간단하게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점유자를 내보내는 제도입니다. 일단 이걸로 신속하게 압박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반드시 걸어둬야 하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이건 뭐냐면 우리가 소송하는 사이에 점유자가 슬쩍 다른 사람한테 점유를 넘겨버리는 꼼수를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방어막이죠. 그런데 만약 이걸로도 안 되고 계속 버틴다? 그럼 이제 최종 병기, 명도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이건 정식 재판이라 시간도 비용도 더 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기면 우리는 합법적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진짜 프로는요, 입찰가를 쓸 때부터 이 모든 과정,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다 계산해서 명도 비용으로 얼마쯤은 빼야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리스크 관리죠. 결론은 이겁니다. 유치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겐 그냥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 공포의 대상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처럼 그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사람에게는 이건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블루오션, 즉 엄청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모두 두려워서 도망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여러분은 기회를 발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